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17일 오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의 힘, 미래의 힘. 지금 어제 윤석열이가 5.18 메시지를 하나 놓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독재와 전제주의에 저항하라 하는 메시지를 내자 각 언론들과 평론가들이 윤석열은 또 언제 나올 것인가 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죠, 그죠? 고고TV를 지금 1년 이상씩, 훨씬 이상씩 후원하시겠는, 한 두세 명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고, 지금 현재 나오는 윤 총장의 척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윤 총장의 척건. 그거는 1인으로 지금 수렴이 돼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두세 명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준은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두는데요. 방송에 앞서 고고TV가 실로 이 고고TV를 진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투입과 또는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고고TV 진행 방향과 뜻이 맞는 분들은 고고TV에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능력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명이 보시더라도 한 달에 매달 몇만 원씩이라도 좀 꾸준히 내주시고, 좀 능력이 되시는 분은 연봉 3천, 4천 넘어가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만 후원을 해 주십시오. 10명은 돼야 되는데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고TV가 힘이 돼서 목소리도 커지고 또 엔돌핀이 팍팍 도는데, 고고TV에 생돈을 들여가면서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힘이 듭니다. 동도 재현들의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 총장의 결단의 시점이 다가온다. 지금 윤석열이가 자맹 중에 어제 5.18 메시지를 딱 두 줄을 냈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따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어제 메시지 냈고, 또 조선일보의 그 인터뷰를 보면은, 또는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은, 여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막을 두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 논리가 딸린다. 윤석열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이 방어막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딱 한 줄입니다. 고고TV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국힘은 윤석열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국힘은. 윤석열이 자기 세력을 키우고 중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힘에 들어가면은 국힘의 그 좀비들한테 지금 물어뜯깁니다. 고고TV는 개혁 보수고 국힘 지지자입니다. 지금 모든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을 입당을 갖다가 제1과제로 삼을 것이다. 당대표가 되고 나자마자 윤석열을 만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다 정치공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윤석열이 여기서 정치공학의 발을 담그는 순간 윤석열의 지지율은 차후에 윤석열이가 대권 선언을 하는 날은 급등을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국힘에 방비 없이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의 지지율은 급락을 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척건이라는 말은 두세 명한테 전화 드렸다 그랬죠. 이걸 기자들이 다 압니다. 웬만한 기자들은 알아요.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등판을 하느냐가 문제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윤석열은 많이 자고우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원을 확보하고 국힘을 접수하고 들어갈 것이냐. 윤석열 측근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한 명으로 수렴됐는데, 또 두 번째, 그냥 국힘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죠. 그죠?
두 가지 문제점 위에 누가 있느냐? 향후 당대표가 신진 새로운 세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김종인 씨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김종인 씨가 지금 윤석열이 낙마에 대비해서 김동연 씨도 B플랜으로 오늘부터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윤석열에 대한 혹독한 검증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나라의 미래가 뭐며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국민들이 물을 것이며 그 다음에 윤석열의 처가 문제 그 장모님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로 저는 봐요. 안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그 처가 문제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정치공학과 역학을 어떻게 썼고 어떤 지형으로 그죠? 어떤 지형 그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식 그게 국힘을 갈 것이냐 중원을 확보할 것이냐 중원이 먼저냐 그 문제인데요. 저는 계속 5말 6초에 나와야 된다 나올 것이다 하는 한번 보시죠. 그죠? 또 어제 한마디 툭 던져놓고 또 자명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자명이 길어지면은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자명이 길어지면은 국민들한테 비겁하다 하는 모습이 각인이 될 겁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 이제 역산을 하면 2, 1, 12, 11, 10, 9, 8, 7, 6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남았는데 나라를 짊어지고 나라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가져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소신을 안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 윤석열을 쫓아다니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것이죠. 빨리 나와서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국힘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중심엔 김종인 씨가 있어요. 아직까지 안 만나나 봐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지금 이재명이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세균 쪽에서 정세균을 밀던 전략 참모들이 몇 명이 이재명으로 지금 합류를 해버렸어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기회주의적인 발상 또 천박한 사회주의가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죠. 그런 대책점에서 지금 윤석열이 뿐이 없는데 여기서 자꾸 윤석열이가 미직미직하면 말이죠. 국민들한테 이제 불신으로 다가올 확률이 많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이재명이한테 훨씬 앞서가던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이는 그 국힘의 전당대회 전에 중원을 확보하면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힘이 TK 쪽으로 주호영이나 나경원 쪽으로 되면은 반드시 홍준표의 복당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TK 세력들이 국힘 쪽으로 뭉치고 윤석열을 갖다가 조금 경안시하는 분위기가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럼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요. 그래 윤석열이는 국힘 전당대회 전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세를 확보하고 자기의 소신을 밝혀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하는 말이 여권의 공세 검증에 대비하는 것이 그 방어막이 국힘이 되는 거야말로 안 좋다. 국민이 방어막이 돼야 된다. 여기 함축성이 있다 그랬죠. 중도 개혁 진보 그죠? 중도 개혁 보수 개혁 진보 또는 20에서 50까지를 갖고 와야 된다. 어차피 윤석열이가 여권하고 1대1 매칭에 들어가면은 TK나 PK 세력이 윤석열을 찍을 수뿐이 없는 구조가 됩니다.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야지 국힘에 톡 들어가서 나는 편안하게 대권 행보를 하겠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중도층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가 나온 중도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가기 시작하죠. 윤석열이한테. 그 심각한 문제예요. 중도의 선점이고 중도의 확장이죠. 이재명은 완벽한 사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천박하다고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친구예요. 그런데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빨리 나와야 되고 이재명이 대세론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5.18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도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하고 헐헐 타오르라는 게 5.18 정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이 윤석열이 좌파냐 우파의 개념을 떠나서 윤석열은 7과학번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몰락과 암살을 봤단 말이죠. 그 이후에 대학생 시절에 서울의 봄도 겪어봤고 민주화 과정을 겪어봤단 말이죠. 데모는 안 했지만 79년부터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학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광주 시민의 편을 들 수뿐이 없어요. 김대중이냐 뭐를 떠나가지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 그게 지금 5.18 정선을 떡고물 같이 써먹다가 버렸다.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뭡니까? 미얀마를 봐라. 미얀마 지금 일어나는 참상이 그대로 5.18 참상으로 일어나는데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문정권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강력하게 대치를 않고 성명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규탄을 하지 않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건 좌우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거죠. 좌파도 인권이 있고 우파도 인권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인권이 없겠습니까?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인권이 없겠습니까? 그 좌파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윤석열은 우파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좌파 우파의 경계점이나 좌파 우파의 기준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예요. 경제. 그게 좌파 우파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5.18 정신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니 우파나 그죠? 또는 우파 유튜버들은 또 윤석열을 조지기 시작하고 좌파나 문수족들은 떨떠름하게 바르고 있어요. 네가 무슨 5.18 정신을 갖고 나오냐? 응? 검사로서 권력을 행사한 친구가 무슨 5.18 정신을 갖고 나오냐? 이러는 거죠. 응? 윤석열의 말은 간단해요.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문재인이가 했고 써먹었고 좌파 정권이 써먹었다. 그리고 지금은 5.18 정신을 팽개쳐버렸다. 그 5.18 정신을 팽개쳤다는 게 뭐냐 하면은 문재인 4년 동안 5년 동안 독재와 전제정을 했다는 거죠. 5.18 정신이 인권이고 민주였는데 문재인이 4년 5년 동안 지들만의 인권, 지들만의 인권, 지들만의 민주를 하고 국민 70%의 인권과 민주를 갖다가 압살했다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죠. 모든 지식인이나 지성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져버리는 것이 5.18 정신이냐? 5.18을 과거로 가두지 않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것도 핵심이죠. 문재인은 독재자다. 전제정이다. 그걸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괴물이라니까요. 5.18 정신이건 4.19 정신이건 지네 마음대로 써먹어. 4.19 어교와 5.18 민주화 운동이 그죠? 문재인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것들은 계속해서 박정희의 쿠데타, 전두환의 쿠데타만 또 써먹어. 박정희와 전두환은 박정희는 인권 탄압을 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갖다가 확장을 시켜서 자기가 당할 줄 알고도 국민의 질곡과 질박한 삶을 갖다 개선시켰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두환은 5.18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전두환은 12.12 사태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 그것도 잘못됐지만 근데 무조건 잘못된 5.18은 그러나 경제는 갖다가 말이죠. 박정희 이후에 더 성장을 시켰죠. 전두환 7년은. 그러니까 지네 입맛대로만 전두환, 박정희를 욕하고 지네 입맛대로만 5.18이나 4.19 정신 이런 걸 갖다가 써먹었다는 게 문재인이가 윤석열의 직격 직탄이에요.
저것들이 지금 보면은 부마 항쟁 사태, 박정희의 몰락을 가져온 부마 항쟁 사태는 크게 안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쟤네들은 김영삼이를 갖다 보수 우파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전두환이 협조한, 노태우이 협조한, 그죠? 그러니까 부마 항쟁 사태를 별로 안 다뤄요. 지네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오독해가지고 지네 편한 대로 나라를 재단하고 나라를 갖다가 파괴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과 산업화 정신을 지네 입맛대로 파괴했다는 거죠. 윤석열의 입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윤석열이가 한 번 더 말하는 5.18 보상법 유공자 왜 밝히지 않느냐, 그게 우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정권 잡아서 밝히면 돼요. 그거 갖다가 5.18 정신하고 뒤섞으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2년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나오느냐, 이젠 시기가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아니 석 달 동안 생각했는데 한 달 더 생각하고 2달 더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진화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시기가 문제가 됐어요. 대선은 9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능력이 없나? 자신이 없나? 아니면 정치 공학적으로 움직이나? 이거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층하고 20대들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조금씩 철회하고 있다. 윤석열의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게 5말 6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에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만 부탁드릴게요. 그 몇백 명 안 보시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